자, 교재 25쪽에 26번 문제 질문이 나왔네요. 26번 문제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세균이 1시간마다 2배씩 증가한답니다. 1시간마다 몇 배씩?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규칙이고요. 처음에 세균이 몇 마리가 있었다? 4마리가 있었는데 10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균이 몇 마리? 4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는요. 처음 세균 4마리에다가 몇 배? 2배 증가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2시간 후에는요. 2시간 후에는요. 4 곱하기 2라고 하는 세균의 개수에다가 다시 또 2배니까 또 2를 곱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갖고 있죠. 그러면 10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1시간 후에는 2를 곱했죠. 그럼 2시간 후에는요. 4 곱하기 2를 2번 곱하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후에는 뭐가 되느냐? 4 곱하기 1시간일 때는 지수가 1이고요. 2시간일 때는 지수가 2잖아요. 그럼 10시간 후일 때는 4 곱하기 2의 10제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저 4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따라서 2의 몇 제곱? 12제곱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쪽이고요. 33번 문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 A라고 하는 녀석이 3의 X제곱과 같을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9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녀석을, 자, 3의 A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래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이식 자체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럼 주어진 이식은 일단 지수의 덧셈이 있기 때문에 얘는 9의 X제곱, 그리고 곱하기 9의 1제곱, 이렇게 우리는 지수의 덧셈을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의 X제곱을 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9를 소인수 분해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9는 3의 제곱이죠. 거기에 X제곱 곱하기 9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얘하고 얘의 곱셈이라는 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2하고 X의 위치를 교환을 해서 3의 X제곱에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2하고 X의 위치를 교환 법칙을 쓴 겁니다. 그러면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A라는 대문자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 자체는 9를 앞으로 보내서 9 곱하기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녀석이요. 자, 2의 X 플러스 2제곱과 똑같고요. 8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A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은 2의 X 플러스 2제곱이에요. 자, 지수의 덧셈이 있기 때문에 곱셈식으로 쪼개야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은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다시피 2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뭐와 똑같습니까? 4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곱해에 있는 4가 좌변으로 넘어가요. 곱셈이 넘어가면 나눗셈이기 때문에 분모에 4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4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이 우변 2의 X제곱과 동일하다.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8의 X제곱 아닙니까? 그럼 8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8을 모아서 소인수 분해하시면 2의 세제곱에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8은 2의 세제곱에 X제곱. 그럼 우리는 지수 법칙에 따라서 지수끼리 교환을 해버리면 2의 X제곱에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3하고 X의 위치를 교환했다. 왜? 2의 X제곱의 결과가 4분의 1이라고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괄호를 뭐로 바꿔라? 4분의 A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A로 바꿔버리면 분모는 4, 분자는 A, 전체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세제곱을 우리가 분배를 해버리면은 4의 세제곱은 4 곱하기 4 곱하기 4기 때문에 4, 4, 16에다 4를 곱하면 64가 될 거고 분자 A 세제곱.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에 대한 확인 학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일단 할게요. 괜찮죠? 좋아요. 자, 이어서 이제 개념편 교재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편 교재 이 30쪽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자, 30쪽에 등장하는 문제 가운데 또 몇 문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30쪽에 등장하는 문제 가운데 이제 3번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관한 문제고요. 자, 꼼꼼하게 잘 곱셈식으로 바꾼 다음에 약분만 좀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2, a의 6제곱, 그리고 곱하기 3a의 세제곱, 그리고 나누기 마이너스 6a의 4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혼합계산 문제인데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곱셈 바로 해버릴까요? 자, 곱셈을 해버리시면 얘는 뭐가 될까요? 개수는 개수끼리 12하고 3을 곱하면 36이죠. 그리고 a 6제곱과 a 세제곱 곱하면 a의 지수끼리 더해서 9제곱. 나누는 수는요, 어디에 쓰자? 분모로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분모에 마이너스 6 a 4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6과 36을 약분해 주시면 얼마로 바뀐다? 얘는 6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a 4제곱, a 9제곱 약분할 수 있죠? a 4개 지워버리고 9에서 4를 빼면 얼마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고 분모는 1이니까 생략을 하자고요. 분자는 6이라는 숫자와 a 5제곱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됐나요? 자, 바로 연결해서 2번 문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3x제곱 y 전체의 제곱 나누기 그리고 xy 몽땅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x 세제곱 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식입니다. 자, 이 식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에 따라서 일단 분배법칙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의 제곱은 9 그리고 x제곱의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2는 4 y는 1이 숨어있죠. 2하고 1을 곱하니까 y의 제곱. 나누는 수는 분모로 내릴게요. 그러면 x제곱 그리고 곱하기 y제곱 지수법칙. 됐니? 곱해져 있는 녀석은요. 분자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분자에 쓰세요.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 그리고 x는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6제곱 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얘가 곱셈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라는 얘기고요. 약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y제곱 y제곱 똑같으니까 지울게요. x 두 개 지워지면서 자 6에서 2를 빼면 4제곱이 남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9와 4를 곱하니까 36이 될 거고요. x 4개 합하면 x는 몇 개? 8개. y 두 개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유제 5번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설명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일단은 얘를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이 녀석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죠. 그리고 x제곱, y제곱이라고 일단 쓸 수가 있고요. 자, 얘하고 얘는 곱셈이죠. 곱해버릴게요, 바로. 자, 곱해버리면 15하고 9를 곱하면 9, 1은 9, 5, 9, 4, 15. 그래서 135죠. 그리고 x 1개와 x 2개를 곱하면 x가 3개고 y 2개, y 2개 합하니까 y 몇 개? 4개. 그리고 나누기. 이 나누는 수는 분모로 내려서 5x제곱 y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겠죠. 자, 보다시피 5하고 135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5, 20, 5, 7은 35, 27이 될 거고요. x 2개 지우고요. 3에서 2를 빼면 x 하나 남죠. y 하나 지워버리고 y는 몇 개? 3개 하나를 빼버리니까 3개 남잖아요. 따라서 문제도 요구하는 답은 분모는 1이니까 쓰지 마시고 분자는 27이라는 숫자에다가 x 1제곱, y 3제곱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 줄을 잘 쓰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녀석을 대제곱을 하자. 2의 세제곱이 얼마인가요? 8이죠. 그리고 a제곱의 세제곱이면 지수끼리 곱해서 a 6제곱. 그리고 x는 어떻습니까?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9제곱. 나눗셈을 뭐로 바꿔라? 곱셈으로 바꾸고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이 분자 자체가 분모로 내려와야 돼요. 옆에 곱해진 건 분자 거라고요. 이 분자가 분모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ax 제곱분의 분모에 위치하는 3은 분자로 올라간다. 됐죠? 이 가운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ax 제곱을 옆에 쓰시면 안 돼요. 분모로 내려와야 됩니다. 곱하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는 분자 거니까 위에 쓸 거예요. 자, 이제 약분하겠습니다. 2하고 8을 약분하시면 얼마나 바뀐다? 얘가 4로 바뀌죠. 자, 그리고 a 하나 지울게요. 그리고 a 하나 지워버리면 a는 5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x 2개 지울게요. 그리고 9에서 2를 빼니까 얘는 7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항상 부호 먼저 떠올립니다. 부호 마이너스 있죠. 맨 앞으로 보내세요. 분모는 1이니까 쓰지 마시고요. 숫자 보겠습니다. 4, 3이 있죠. 4, 3, 12. 그리고 문자 a를 보면 a 5제곱 분자이겠죠. a 5제곱. 그리고 여기는 x가 7제곱인데 여기 x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7개하고 하나 더하니까 x는 몇 제곱? 8제곱.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4번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문제. 문제를 보니까 직육면체가 나와 있어요. 직육면체. 자, 이와 같은 직육면체에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3x. 세로의 길이가 2y. 부피가 12x 제곱 y일 때 높이가 얼마냐? 그럼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식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높이를 선생님은 h라고 쓸게요. 가로의 길이 3x 곱하기 세로의 길이 2y 곱하기 높이 h가 바로 부피와 같다. 그래서 12x제곱 y와 같다. 그럼 얘를 간단히 하시면 얘는 얼마입니까? 2, 3은 6xy죠. 그럼 곱해져 있는 6xy, 곱해져 있는 6xy를 우변 보내면 나눗셈. 나누는 수는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곱해져 있는 6xy가 넘어가면은 분모에 6xy가 생기고 분자는 12x제곱 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제 뭐 할 겁니까? 약분만 잘하시면 끝나요. 그럼 6과 12를 약분하시면 2죠. 그리고 x 하나씩 약분해서 지우면 지수 1이고요. y는 삭제. 그럼 분모는 1이니까 쓰지 마시고 분자 2x가 최종적인 답이로구나.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자, 유제 6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닐 거예요.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바로 이 부피가 되어야 한다라고 식 만들면 돼요.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를 바로 곱셈하자고요. 2하고 4를 곱하면 얼마예요? 8. A 2개, A 2개니까 합하면 A 4개, 그리고 B 1개. 거기에다가 높이 H를 곱셈한 결과가 부피 무엇이 되어야 한다? 56, A 5제곱, 그리고 B 3제곱 요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곱해져 있는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 나눗셈.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 분모에다가 8A 4제곱 B 적어주시고 분자가 부피 56A 5제곱 B 3제곱 되더라. 이렇게 쓰자고요. 자, 이제 분자 분모 관계에서 약분해 주시면 8하고 56을 약분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7이 되겠죠? 그리고 A 4개 지워버리고 5에서 4를 빼면 A 하나 남고요. B 하나 지우고요. 3에서 1을 빼면 2개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높이 H라고 하는 것은 숫자 7 적어주시고 문자 A 1개, B는 2개 이렇게 7AB 제곱이라고 하는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1쪽이고요. 우리 31쪽에 4번에 3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1쪽 4번에 3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4번에 3번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푸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모 앞에가 나눗셈일 때는요.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곱셈으로 바꾸면 곱하기 네모분의 1 역수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네모 앞에 나눗셈이 있을 때는요. 나누기 네모를 우변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네모 앞에 나눗셈이 있을 때는 나누기 네모를 우변으로 보내면 곱하기 네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네모를 구하는 게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네모 앞에 나눗셈일 때는 어떻게 하자? 나누기 네모를 우변으로 보내주고요.
그러면 나누기 네모로 우변으로 보내버리면요.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이렇게. 그래서 좌변에 있는 나누기 네모가 지워지는 거예요. 나누기 네모로 우변으로 보냈으니까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 좌변에는 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누기 네모가 우변 넘어가니까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좌변 자체가 뭔데요? 12. x제곱 y가 될 거고 나눗셈은 분모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분모에 y제곱이 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해져 있는 얘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해져 있는 분수, 어떤 분수의 곱셈이 넘어가면 나누기 분수, 나눗셈은 역수의 곱과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분수가 넘어가면 역수를 곱해버리면 돼요. 곱하기 역수입니다. 역수. 얼마? 4x분의 분자는 y 5제곱. 그걸 간단히 한 게 내가 원하는 네모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곱셈식이니까 분자 분모 관계에서 약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y 2개 지울게요. 5에서 2를 빼니까 3개 남고요. 4하고 12 약분해버리면 얼마입니까? 3이 될 거고요. x 하나 지울게요. x 2개 하나 빼니까 하나 남죠. 따라서 네모는요. 분모는 1이니까 쓰지 않을게요. 숫자 얼마에 있습니까? 3이 있고요. x라는 문자가 있고요. y 1개와 y 3개 합하면 y 몇 개? 4개. 이렇게 3x, y 4제곱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4번 문제 풀어볼래요? 자, 좋습니다. 이제 4번의 4번 문제도 같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모 앞에가 곱셈일 때는 네모는 놔두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네모 앞에가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누기 네모로 우변으로 먼저 보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모 앞에가 나눗셈이 아닌 경우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좌변에 놔두고 나머지를 좀 간단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차피 얘하고 얘 사이에는 곱셈이기 때문에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얘 순서 바꿔도 되죠. 네모 곱하기 얘를 이제 뒤에 써도 됩니다. y 제곱분의 10x 세제곱 이렇게. 그럼 나눗셈은 이제 역수의 곱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5의 제곱 25 분모 x제곱의 제곱 x 4제곱 분모 y제곱도 분모 분자는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변 좀 이따 쓸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보다시피 약분하자. 자, 약분해주시면 x 3개 지워지죠. 그럼 x 4개에서 3개 빼면 하나 남고요. 숫자를 보시니까요. 10과 25 약분하면 나누기 5하면 2예요. 나누기 5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5죠. 그래서 얘는 네모 곱하기 분모를 볼게요. 자, 분모는요. 숫자 5가 있고요. 문자 x 하나 있고요. y 2개 y 되니까 y 4제곱. 분자는 얼마입니까? 2. 됐죠? 그 다음 뭐죠? 뭐 할 거냐? 네모 구하는 문제니까 곱해져 있는 분수를 넘길 거예요. 우변으로. 그럼 곱하기 분수가 넘어가면 뭘로 바뀐다? 역수의 곱이다. 그래서 좌변 네모는요. 우변. 우변에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x분의 2y 세제곱 당연히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분수가 넘어가서 역수의 곱이다. 그럼 역수를 곱하시는 거예요. 뒤집으세요. 2분의 분자가 5xy 4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선생님은 최대한 간단히 먼저 하고 넘겼지만 처음부터 나누기를 넘겨서 곱셈입니다. 곱셈이 넘어가면 역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넘겨서 우변에 있는 것을 간단히 하셔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분자 분모에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약분해 주시면 xx 지워지죠. 2하고 2도 지워지죠.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네모라고 하는 것은 숫자 5는 살아있고요. y 3개, y 4개 합하니까 y 실제곱. 얘가 살아남았다. 얘가 최종적인 답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좋습니다. 자, 원술이라고 하는 도형이 나왔습니다. 자, 뿔 모양 입체 도형의 부피가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나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뿔 모양 입체 도형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그래서 쓰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요? 원의 넓이죠.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2ab 제곱 반지름이 2ab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 얘가 이제 뿔 모양 입체동의 부피죠. 그 부피가 얼마와 똑같다? 8파이 a 제곱 b 세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죠. 3분의 1 밑넓이 높이. 자, 그럼 일단 이 식을 간단히 할게요. 분모 얼마 있습니까? 3이 있죠. 그리고 2의 제곱은 4. 파이 쓸게요.
A제곱 B제곱. 가장 문자. 자, 2를 제곱하면 4, A제곱 B제곱. 요 순서만 살짝 바꾼 거예요. 곱하기 H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곱해져 있는 분수를 우변을 할게요. 곱하기 분수가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수의 곱이 된답니다. 그러면 좌변은 H만 남고요. 자, 우변에 뭐가 있습니까? 8파이 A제곱 B세제곱이 있었는데요. 곱하기 분수가 넘어가서 역수의 곱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 4파이 A제곱 B제곱분의 분자는 얼마? 3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 수 있죠. 자, 4 곱하기를 약분하자. 얼마로 바뀝니까? 얘는 2가 되겠죠. 파이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A제곱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B 2개 지우고요. 3에서 2를 빼면 지수 1 남죠. 따라서 H라고 하는 녀석은요. 3하고 2를 곱하니까 6이 될 거고 문자 B가 남았네요. 6B가 최종적인 답이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한 5분간만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